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학입니다. 네, 1월의 둘째 주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전혀 심심하지 않게 롤러코스터를 태워줬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잠잠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드디어 제대로 조정이 찾아왔죠. 사실 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의 영상에서도 이미 조언을 드렸죠. 또 설명하자면 시간 낭비가 될 테니까 어제자 영상을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3달 동안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이렇게 높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과열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의 반드시라 해도 좋을 만큼 과열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 가격 상승과 함께 현물 ETF라는 대형 이슈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험 신호죠. 또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지나친 몰빵 투자는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현명한 매수가 가능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용 평균 매수법입니다. 시간을 두고 돈 생장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왜 이런 조정이 나왔을까요? 일단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가격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가격은 언제까지고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죠. 다만 당장 오늘 영향을 크게 미친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어제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 자금이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에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첫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약 7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 중 누출이 일어난 GBTC를 제외하면은 순유입금의 규모는 약 6억 5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둘째 날은 첫날의 절반 정도 유입될 것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첫 48시간 동안의 순유입 자금은 대략 1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은 지난 2021년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기록과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나름 모두가 기대했던 현물 ETF인데 선물과 같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금과 비교하면 한 달간 20억 달러 가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48시간 동안 적어도 13억에서 15억 달러 정도는 들어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의 기록만 놓고 보자면 비트코인 ETF로의 유입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시장이 실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레이스케일 때문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은 기존의 신탁에서 ETF로 전환된 것이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 데다 수수료까지 높기 때문에 많은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GBTC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절반 정도였는데 둘째 날은 GBTC의 거래량이 나머지 모든 ETF의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 GBTC는 유입보다는 유출이 목적인 사람이 많죠. 따라서 매도 압력이 매수 압력보다 훨씬 강했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2일차 유입액의 경우 만약 GBTC에서 대량의 유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48시간 동안 1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유입 자금이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조정은 바로 이런 상황이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집계가 끝난 것은 아니죠. 1일차에 이어서 2일차에 또 변수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을 수 있고 더 적을 수 있죠. 그래서 2일차 집계까지 모두 끝나봐야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주말이 걸려있기 때문에 2일차 집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늦어지면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여전히 오늘 같은 롤러코스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당장 하루 이틀 동안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같은 단기적 이슈와 상관없이 저는 비트코인의 ETF 상장 첫날 유입자금 기록이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가 자주 비교되는 금과는 다른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금은 아날로그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이죠. 금은 아날로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로 거래하는 금은 진짜 금이 아닌 금의 권리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ETF가 더 편리할 수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애당초 디지털 에셋으로 설계된 자산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ETF로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ETF로 사야 하는 케이스는 당장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못 사는 자금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경우에 놓여 있는 자금들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면서 현물 ETF를 기다려왔던 거죠.
그럼 그 자금들이 대체 뭐냐? 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라는 것을 거래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개인들, 수많은 연금 계좌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살 수 없던 기업이나 기관, 펀드들의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들이 현물 ETF가 어제 출시되었다고 해서 오늘 바로 전액 투자가 가능한 게 아니죠. 진입에 시간이 걸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ETF는 당장에 큰 자금이 들어오는 쓰나미가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재료입니다. 단기 호재가 아니라 장기 호재란 뜻입니다. 저는 결국 금에서 일어났던 일이 비트코인에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 역시 ETF 승인 이후 단기적으로 오히려 가격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자금의 유입이 시작되며 이후 8년간 7배 가까이 오르는 대상승장을 겪었죠. 참고로 ETF 승인 당시 금의 시가총액은 미국 1위 기업의 4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위 기업의 4분의 1 수준인 현재의 비트코인보다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자산이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가격 환산으로 하더라도 비트코인보다 12배 이상은 큰 규모죠. 그런 금이 6.8배가 올랐으니 이걸 비트코인에 그대로 대입하면 산술적으로는 8년간 80배가 넘게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가능성조차 전혀 허황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테슬라 주가도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면서 21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약 반년 이상 전부터 테슬라는 향후 최대 2년 정도는 주가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에 따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테슬라의 투자를 지양해야 하며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1월 3일 영상에서도 올해 테슬라 전망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가끔씩 테슬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왜 테슬라 얘기 안 하냐고 물으시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아마 오늘의 이 영상도 안 보시고 나중에 오랜만에 생각나서 들어오셔서는 또 테슬라 얘기 없냐고 댓글을 다실 분들이 많겠죠. 근데 제가 지금 테슬라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은 이유는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서입니다. 만약 얘기를 꺼낸다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전망도 변한 게 없는데 자꾸만 부정적 얘기를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1월 3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올해 테슬라 전망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까지는 단기적으로 차량 판매 성장률이 별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마진도 증가할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PER은 80에 가까웠죠. 따라서 그에 따른 주가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망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망에 변화가 없다면 굳이 또 새롭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완전한 장기 투자 모드로 임하셔야 할 타이밍이죠. 만약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작년 1년 내내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의 노래를 불러왔죠. 왜 맨날 같은 얘기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듣지 않으시고 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냐고 물어오신다면 제가 더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정리해봤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처럼 쉽지 않은 순간도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무더운 여름에조차 장마가 열흘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구 뜨거워지려 하다가도 막상 쉬어가는 시간이 꽤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1년, 2년 짧게 하고 말 것이 아니죠. 어차피 화폐 가치가 우리의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하는 한 투자는 평생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와 같은 것입니다.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긴 시간 동안 안 좋은 날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 좋은 날을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에서 아주 많은 시간이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꿀 같은 주말의 휴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산의 가격이란 것도 한창 오를 때가 있으면 쉬어가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야 튼튼하게 오래 그리고 멀리 갈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한참을 달려왔으니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10보를 전진하기 위해 한 보를 양보하는 시간입니다. 양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침착해지는 시간을 이용해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해보면 어떨까요? 시장이 한창 떠들썩할 땐 사실 공부가 잘 안 되죠. 계속 흥분되고 가격창만 보고 있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쉬어갈 땐 가격 보고 있어봐야 엄숙해지기만 하죠. 괜히 그렇게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건전한 발전의 기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달리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멋지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쉬는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